진박감별 2라운드가 지금 펼쳐지는 거냐, 왜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른바 나경원이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나경원이 망설이는 세 가지 고민. 나경원은 어떻게 세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한 3일 정도면은 나경원도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바로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몸의 8알은 이렇게 출마 쪽으로 갔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된다. 야, 이거 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이 어떤 건지는 이제 뻔히 자기가 이 사표를 냈는데도 수리를 안 하고 오히려 해임을 했지 않습니까? 한술도 떠서 야, 나보고 출마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래서 뒤를 보면은 몸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딱 8알 정도가 머무른 그런 상태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요즘에 어제와 그저께 상당히 많이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일단 여러분 나오는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알지 않느냐? 바로 친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친윤, 반윤 쓰지 말자. 그것은 물론 언론 용어지만 이렇게 쓰면 쓸수록 자꾸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되고 갈라치기가 되니까 친윤, 반윤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안 쓰면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친윤을 빼면은 윤석열의 친한 세력, 반윤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친윤, 반윤이라는 이제 언론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는데요. 왜 장관이 못 됐는지 당신은 알지 않느냐? 사실은 나경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전문성이 본인 처음에는 외교부 장관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나경원이 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다 이렇게 이 조사를 해봤더니 도저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당신 그거 잘 알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이 나경원이 원했던 장관을 우리가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은 게 아니라 나경원 통일부 장관, 또 나경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우리가 왜 추진을 안 했겠느냐. 그런데 청문회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알면서도 자꾸 저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거 나경원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나경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제 이 서울의 동작구가 지역구라 흑석동 성당을 다니더군요. 흑석동 성당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느냐,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나를 공격하는 친윤 대표적인 게 그 김장연대의 그 장 아닙니까? 장. 당신이 제2 진박감별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제원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장제원, 당신이 제2 진박감별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박감별사,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총선 때, 8년 전에 총선 때 이 감별사가 그때 누구였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한구 의원이었고, 그리고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진박감별사였죠. 진박감별사는 어떻게 감별을 했을까요? 마치 이제 공천을 할 때 이 당원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당원대회를 할 때 최경환이가 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진박이고, 최경환이가 안 가면은 그것은 진박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박감별사가 최경환과 이한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박감별사라는 얘기를 그때 했죠. 그러니까 장제원한테 당신이 그러면 진박감별사냐?
진박 감별 2라운드가 지금 펼쳐지는 거냐, 왜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친윤 세력과 집안 싸움이 갈수록 지금 격화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펼쳐줬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나경원이 망설이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왜 저렇게 30%, 35%까지 가는 지지율이 나경원이 계속, 물론 어제 이 토요일 날 나온 것 중에서는 김기현이 뒤집은 역전이 돼 있는 게 하나가 나왔죠. 리얼미터 조사가요. 예, 그걸 갖고 지금 또 이 마사지를 했느니 안 했는지 아주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른바 나경원이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이 너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김기현은 지금 뭐 의원의 이 40명, 50명이 지금 캠프에서 이렇게 들락거리고 새 과시를 하는데, 나경원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한 명도 없고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뒤집힌 여론조사한 거죠.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김기현이 32.5, 나경원이 26.9, 안철수 18.5, 유승민 10, 윤상현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통 1000명을 샘플로 하는데 515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김기현의 역전조사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지금 나경원 측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느냐, 왜 모집단도 1000명이 아니고 그 절반이고, 의뢰기관도 미디어 트리뷴이라는 대개 언론사가 의뢰를 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미디어 트리뷴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다. 저런 언론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사지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 마사지는 얘기는 뭡니까? 손이 탔다는 얘기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서 손이 탔다라고 지금 나경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나경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실제로 뭔가 한 대여섯 명이라도 최소한도 지금 현역 의원이 자기한테 와서 선거 전략도 좀 그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앞으로 하자라는, 3월 8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달이 채 안 남은 거죠. 한 달하고 한 보름이 남은 상황이니까 선거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자수로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외,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 지금 한 4명 정도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박종희 전 수원에서 의원을 하고, 지난번에는 포천에서 낙선을 한 박종희 전 의원을 비롯해서 약 한 3명, 4명이 지금 나경원 의원을 돕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직 의원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 현역 의원은 나경원이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이 현역 의원들하고도 친교가 있을 텐데 왜 나경원 옆에는 그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윤석열과 척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척을 지고 나경원의 선거운동을 돕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은 어차피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음 공천이라든가 이거 나한테도 나경원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이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당연히 그런 계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 즉 고립무원의 상태다 하는 얘기가 나경원이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출마를 결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의 지지율 유지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퀘스천,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자기에게 지금 씌워주고 있는 비윤, 비윤의 그런 프레임에서 수풀림, 제가 수풀림 잘 압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김 박사 부사장 되시 늦게나마 축하드려요. 제 방은 늘 시청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원합니다. 말씀 도중에 우리 수풀림의 또 이 소중한 정성과 부사장 승진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10월
말이었죠. 10월 말.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수필님,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생방에는 참여를 못 하시는데 제 방은 늘 보고 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수필님도 앞으로 생방에 종종 예, 이렇게 제가 불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을 비치는 박우기님, 은하켈리님, 해가님, KH님, 나경원에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히 비윤, 아까 친윤, 반윤, 뭐 비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친윤 세력에 장제원을 필두로 한 친윤 세력에서 나경원은 안 된다. 지금 제2의 이준석 꼴 날라고 하느냐. 이준석이 어떻습니까? 예, 그 2030의 돌풍을 등에 업어서 당대표를 시켜놨더니 당대표가 됐더니 이제 공격하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하나도 공격을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하더라. 예, 뭐 윤석열이 어떻고 장제원이 어떻고 이른바 윤핵관도 그래서 나온 용어 아닙니까? 예, 바로 이준석이가 처음 쓴 그 말이 윤핵관입니다.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그래서 핵관이란 말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는 하나도 공격을 안 하고 오직 그냥 윤석열과 윤핵관을 공격을 해서 상당한 아주 고초를 겪었죠. 지지율이 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바로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제2의 이준석과 같은 그런 자중질환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나경원은 이번에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제 이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될 그릇이 아니다. 물론 아까 장관이 왜못됐는지 아느냐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경원은 절대 당대표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총선을 앞둔 이번에는 나경원처럼 이른바 대통령과 그런 호흡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또다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는 그런 공격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덧씌워진 비윤, 뭐 반윤은 아니죠. 당연히 윤 대통령의 성공을 자기가 대표가 돼서도 가장 큰 목표를 윤 대통령이 성공을 시키는 대표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반윤은 아닙니다만은 친윤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는 비윤까지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기는 나는 친윤인데 내가 가장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내가 얼마나 바랬는지 아는 사람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친윤 세력들로부터 비토를 당한 비윤의 수장이라는 그런 뭡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나경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아픈 상황이죠. 첫 번째는 옆을 돌아봐도 현역 의원들이 다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 다 대의원이라든가 그런 다 조직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현역 의원 중에 나경원 당신을 돕겠소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윤이 됐더라. 친윤으로부터 비토가 된 비윤이 됐더라. 이것을 이 이미지를 깨려면은 시간적인 또 물적인 토대가 거의 없는 그 상황이 가장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나경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구나. 예, 세 번째 세 번째 나경원의 고심의 핵심은 한 번도 나경원은 비주류로서 남아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바라기라는 그 별칭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이회창의 권유로 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실력자 그리고 당대표 근처에서 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주류에 속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세 번째 고민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게 주류 당대표가 아닌 것이죠.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이른바 대통령실의 권력에서 나오는데 요 행이 당대표가 된다 손치더라도 비주류 당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주류. 이준석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비주류로서 당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주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그 스케줄 또는
자기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비주류로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윤석열과 대척을 해야 되나? 예, 바로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청을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리 봐도 현역의원, 조직을 쫙 쥐고 있는 현역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예,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다. 두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친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윤 세력으로부터 거부가 되는 비윤에 속해 있다. 그럼 자기가 비윤의 수장으로서 정치활동을 계속 앞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비주류라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비주류 당대표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자기 자신 스스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이 망설이는 세 가지 고민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진석 위원장 친윤 반윤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말자 하는 얘기 앞서 말씀을 드렸죠. 네, 나경원이 대변인으로 직접 내정을 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대변인 내용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의 대변인을 저 분당을이군요. 당협위원장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 있었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사실상 임명했다고 보는 측이 강할 겁니다. 예, 대변인한 직함은 아직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예, 바로 이 김민수가 기자들 이제 정치를 했으면은 정치부 기자들 전화번호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단톡방을 만들었다는군요. 예,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단톡방이 만들어진 걸로,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과의 소통은 김민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수를 대변인으로 나경원이가 점을 찍었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은 이제 고 아니면 스톱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저앉으면은 내 정치적인 미래는 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는 3일 동안 또 얼마나 큰 변수가 너풀너풀 춤을 출지,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여의도 정가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채비는 대통령 들어오면 그래도 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밑바탕은 대변인도 임명을 하고, 네, 이런 또 사무실도 지금 캠프 사무실도 어디 좀 알아봐라 라고까지 얘기를 제가 취재를 한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대통령이 막상 귀국을 하면은 어떠한 교감에 의해서 출마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나경원이 출마를 막판에 망설이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예,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구름나그네님, 찐해꽃님, 소아나무님, 나간님, 네,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았어야죠. 소아나무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장으로 본인이 당대표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출마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 저출산 부위원장을 사실은 맡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3, 4개월을 하고 그게 빛이 뭐 안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경쟁력의 저출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낮은 저출산의 아주 기아 현상을 벌고 있는데요. 그것을 덥석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덥석 맡아서 3, 4개월 당대표가 더 좋아 보이니까 당대표 출마를 한다. 네, 이거는 나경원의 앞으로의 정치 장래에서도 상당히 흠결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3, 4개월 맡을 그럴 상황이면은 그 당시에 더 신중하게 요거는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물리쳤어야 된다. 그러면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네.